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이빗입니다. 오늘 우리 지하사 레슨 3 본문 수업 같이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는 바로 Learning from Nature's Genius입니다. 자연으로부터 어떤 영감을 받는 건가 봐요. 자, 이번 본문 수업도요, 마찬가지로 5개의 섹션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우선 본문 3단 정리를 통해서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어법 포인트 2개 짚고 난 다음에 본문 내용을 한 문장 한 문장씩 내용뿐만 아니라 어법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상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랩업하는 시간으로 우리 마련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본문 3단 정리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에서 영감을 얻다라는 주제를 가진 첫 번째 단락이에요. 자, 자연은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놀라움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영감을 받는다라는 게 이번 지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하늘을 나는 모습이나 식물이 스스로 깨끗함을 유지하는 방식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연을 단순히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모방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자, 대표적인 인물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는데 그는 새의 비행을 관찰하고 이를 기록하여 하늘을 나는 기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 비록 그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후 많은 이들이 자연의 능력을 본떠서 다양한 혁신을 이루어냈습니다. 자, 자연에서 어떤 영감을 얻어서 인간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예시가 이제 앞으로 이어질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고속열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소위 말하는 찍찍이 있죠? 그 찍찍이가 어떤 자연에서 영감을 얻었는지가 이어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고속열차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의 부리에서 배운 고속열차. 자,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진 고속열차는 터널을 지날 때 발생하는 큰 소음이 문제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자들이 고민하던 중 한 기술자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빠르고 그러면서 조용하게 물에 뛰어드는 새를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새가 긴 부리를 이용해 소리 없이 물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기차 설계에 적용을 한 거죠. 자, 새의 부리를 본뜬 새로운 디자인 덕분에 기차는 더 조용해졌을 뿐만 아니라 자, 속도는 10% 빨라지고 전기 소모도 15% 줄어드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자, 우리 일본의 신칸센 있죠? 고속열차가 왜 그렇게 뾰족한 앞부분을 가졌는지가 여기 나와 있죠. 새의 부리를 본떠서 그렇게 디자인을 만들었구나. 자, 그렇게 만든 이유는 뭐냐면 우선 달릴 때, 빠르게 달릴 때 더 조용해지고 자, 그럴 뿐만 아니라 더 빠르게 달릴 수 있게 되었다. 이 두 가지 이점을 얻게 되었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찍찍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갈고리 열매에서 발명된 찍찍이. 자, 스위스 기술자 조르즈 두 메르스탈은 산책 중에 자신의 옷과 강아지 털에 붙은 갈고리 열매를 관찰하게 됩니다. 그는 열매가 붙는 원인을 분석하면서 그것을 모방한 새로운 고정장치를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실험을 거듭한 끝에 갈고리 모양의 바늘과 털이 많은 표면을 가진 두 소재를 만들어내고 이를 눌러붙이면 강력하면서도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고정장치인 찍찍이를 발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찍찍이는 두 소재가 어때요? 결합한 걸 찍찍이라고 하는 거죠. 한쪽은 갈고리 모양의 바늘이 있는 거고 다른 면에는 털이 많은 표면이 있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자, 이 발명품은 일상생활뿐 아니라 우주 공간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은 그 자체로 무궁무진한 발명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관찰하고 질문할 줄 아는 태도다 라는 거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지문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연으로부터 어떤 영감을 얻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나와 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개. 자, 고속열차, 새 부리를 본떠서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찍찍이 같은 경우는 갈고리 열매에서 영감을 얻었다. 잘 인식해 주시고 그러면 문법 워크 포인트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두 가지 워크 포인트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일단 not only but also 자, A뿐만 아니라 B도 라고 할 때 사용하는 상관 접속사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간접 의문문 해서 지금 대표적으로 의문사 how를 이용한 간접 의문문이 강조돼서 나올 거기 때문에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은 바로 Nature's Inspiration, 자연의 영감 되겠습니다. 자, 나르는 새부터 스스로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하는 식물까지 자, from A to B라고 해서 A부터 B까지라는 우리 관용적인 표현 나왔죠. 자, the way nature works fascinates us 나와 있습니다. 자, 방식은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냐면 자연이 작동하는 방식은 어떻게 한다? 우리를 매혹시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지금 the way라는 지금 선행사가 있고 nature works 같은 경우는 이 the way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nature works라고 할 때 이 the way 앞에 how가 붙으면 안 돼요. 왜냐면은 관계부사 how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the way how라는 말 쓰지 않는다. 자, 이게 없거나 아니면은 요게 없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the way라는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how가 오면 안 된다. 잘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몇몇 사람들은 이 주어네요. 은 지금 nature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뭐하기도 한다? 그것을 모방하기도 한다 라는 표현이에요. 뭐하기 위해서? solution,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가진 문제에 대한. 자, 일단 여기서 not only A but also B 구문 나왔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에서 여러분들은 병렬 구조를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돼요. 자, A와 B가 지금 보면 some people에 걸려있는 동사인 거 알 수 있죠? 자, some people이 복수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use, 그 다음에 imitate 이렇게 복수 동사가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 to 부정사가 되겠고요. 반면에 여기 있는 to 같은 경우는 지금 뭐뭐에 대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전치사 to구나 라는 거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자, 이때 such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이렇게 해석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상대보기 통해서 정리해보면 자, imitate 이거는 use랑 병렬 구조여야 되니까 이렇게 imitate로 가야 되지 ing 고르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자, 4번 볼게요. he 여기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되겠죠. 자, 다빈치는 궁금해했습니다. 자, 무엇을 궁금해했는지가 이렇게 how가 이끄는 절로 나와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또 간접 의문문이라고 그랬죠. 자, 간접 의문문 WH 의문사절이라고 하는데요. 자, 요 두 개 같은 경우, 요 간접 의문문 또는 WH 의문사절 같은 경우는요, 중요한 게 두 개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일단 문장 전체에서 명사절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주목보 역할 중에 하나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나오면 어순으로 나올 거예요. 자, 어순은 의주동 어순이다 라는 걸 잘 파악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he wondered, 지금 how a bird could fly, 새가 어떻게 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다 라고 할 때 지금 여기 일단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해서 지금 명사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걸 잘 볼 수 있고, 어순도 보면 how라는 의문사 나온 다음에 SV 어순 나온 거 볼 수 있죠?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wondered니까 여기 could가 와야지 can이 오면 안 된다까지도 플러스 알파로 알아두세요. 자, 그는 어떻게 했다? 아주 자세하게 관찰했습니다. 새들을.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노트를 작성했고요. 메모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새들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A, B, and C라는 병렬 구조가 보일 거예요. 자, bird, watched birds가 A고, 그 다음에 made notes가 B고, 그 다음에 drew pictures of them이 C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과거 시제, 그 다음에 과거 시제 차례대로 병렬 구조로 잘 나타난 거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them이 온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them은 birds를 가리키는 거니까 복수 대명사가 와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공부했던 거를 상대 보기를 통해서 보면 자, 이때 뭐라 그랬어요? 자, 의 주 동이어야 되니까 birds could여야지 이렇게 vs 도치되면 안 된다 라는 거랑 자, 여기는 과거 시제 와줘야 되죠. 병렬 구조로. 자, 그 다음에 요거는 birds여야 되기 때문에 이 시험에 안 된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보면요. 자, 모임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서 여기는 접속사 표현이기 때문에 뒤에 SV 와줘야 되겠죠? 자, 그의 발명이 성공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방했습니다. 자, 뭘 모방했냐면 새의 지금 날개를 모방한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날으는 기계를 발명하기 위해서. 자, 여기 보시면은 a bird's wings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 어인데 여기 s가 어떻게 붙어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어는요 어디에 붙은 거냐면 a bird에 지금 붙은 거예요. 새 한 마리의 날개인 거예요. 양 날개. 그래서 이 어는 bird에 붙은 거지 wings에 붙은 게 아니다. 잘 봐주시면 이제 이게 왜 이 표현이 맞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새 한 마리가 갖고 있는 양 날개를 지금 모방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죠. 자, 뭐뭐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이때 to도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뭐뭐 하려고 시도하다, 뭐뭐 하는 것을 시도하다니까 이때 to 부정사는 명사적 문법으로 쓰였다라는 것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고요.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때 이후로, 그때 이래로라는 표현 나왔죠. 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어떻게 했다? 지금 모방해 왔습니다. 무엇을? 놀라운 능력을, 그 자연이 갖고 있는 천재적인 면모의 놀라운 능력을 계속해서 모방해 왔다는 거죠. 자, 지금 여기 have imitated라는 현재 완료 시제 와줬어요. 자, 그리고 since라는 표현 나와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재 완료 시제가 나타낼 수 있는 4가지 요법 중에서 무슨 요법으로 보면 되겠어요? 그쵸? 뭐뭐 해왔다, 뭐뭐 이대로 계속 요법으로 정리해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놀라운 능력이니까 여기 VING 꼴, 즉 현재 분사로 쓰는 게 맞다라는 것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정리한 문법 내용 상대 보기를 통해서 보면 자, have pp여야 되니까 pp 꼴 와줘야 되고 여기서는 ing 꼴 와줘야 된다.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자, let's explore some of them. 한번 우리 그 예시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2가지 예시가 나오죠. 바로 일본의 고속열차가 새의 부리를 본떠서 만든 거랑 그 다음에 찍찍이는 갈고리 열매에서 영감을 얻은 거. 자, 그래서 일단 고속열차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부터 배운 거 뭐냐면은 바로 빠르게 그러면서도 조용하게 달리는 것, 움직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고속열차는 처음에 어디서 만들어졌냐? 그러면 일본에서 먼저 만들어졌대요. 자, 하지만 어떻다? 이것은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자, 어떤 문제점이었을까요? 그
그 열차가 어디 안으로 진입할 때, 터널로 진입할 때 갑자기 the sudden increase, 엄청나게 급격하게 뭐가 증가했다는 거죠. 자, 기압의 엄청난 증가는 만들어냈습니다. 무엇을? 아주 큰 소리를 만들어냈대요. 오케이? 자, 이것은 여기서 it은 바로 뭐를 가리키는 거냐면 a very loud noise를 가리키는 거가 되겠죠. 이 아주 큰 소리는 자주 어떻게 했는지 보면 깨웠습니다. 사람들을 깨웠고 그 다음 and. 자, and 나오면 항상 병렬 구조, 등위 접속사니까 병렬 구조 유의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walk and cause. 지금 과거 시제, 과거 시로 잘 와줬죠? 자, 그리고 또 뭐까지 이야기했냐면 두통까지 이야기했대요. 아, 그러니까 지금 터널에 고속 열차가 터널에 진입하면서 기압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죠. 자, 이 기압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어서 나타나게 된 두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우선 사람들을 깨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통을 야기했다. 잘 한번 봐주시고요. 자, 이때 caused는 지금 병렬 구조여야 되니까 과거 시제 와줘야 된다. 다시 한번 살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요. 자, 엔지니어 한 팀은 지금 무엇을 하려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자,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 문제를. 자, 그 문제니까 여기 앞에서 더 나온 것도 볼 수 있고요. 자, 뭐 하는 것을 시도하다 왔기 때문에 이때 to는 명사적 용법이구나 라는 것도 볼 수 있겠네요. 자, 하지만 나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접속사 나왔으니까 SV 한 번 더 써줄 수 있죠? 자, 그들은 어떻게 했다? 몰랐습니다. 자, 뭘 몰랐는지 보면요. 그들이 그 소음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몰랐대요. 자, 아까 전에 간접 의문문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선 문장에서 명사절 역할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의주동, 어순 잘 파악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는 무엇을 몰랐는지에 대한 목적어절 역할을 잘 해주고 있으면서도 자, 어순도 보면 의주동인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시제가 didn't, 과거 시제니까 여기 could라고 해서 과거로 맞춰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15번 이어서 가볼게요. 자, 어느 날, 자, 그 엔지니어 중 한 사람이 지금 무엇을 관찰하게 된 거죠. 무엇을 보게 되었냐면 한 새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새는 새인데 어떤 새냐면은 음식을 찾고 있는, 먹이를 찾고 있는 한 새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one of나 each of 뒤에는 뭐가 오냐면 복수 명사가 와줘야 된다는 거 중요하죠. 자, 그러니까 one of the engineers s 붙은 거 볼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one of나 each of가 주어로 나왔을 때 동사의 스위치는 one 또는 each에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단수 동사 와주는 것도 파악해야 됩니다. 자, 그럼 방금 문법 정리한 거 3대 보기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의주동 어순이어야 되니까 유의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one of나 each of가 주어인 경우에는 단수 취급해 준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자, 16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엔지니어 중 한 명이 본 거죠. 자, 무엇을 보았는지 볼게요. 자, 새 한 마리를 보았는데 그 새를 보았는데 그 새가 뭐 하는 것을 보았냐면 자, 빠르면서도 조용히 물 안으로 다이빙하는 것을 본 거예요. 자, 여기서는 써가 오형식, 즉 감각동사로 나왔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로 이렇게 ing가 와준 거 볼 수 있죠? 자, 왜냐면 이 the bird가 직접 자기가 다이빙하는 거를 본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각동사 내지는 감각동사가 나왔을 때 목적격 보어에 와줄 수 있는 형태가 지금 동사 원형, 현재 분사, PP가 있는데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자, 동사 원형이나 아니면 VING를 와주는 경우는 목적어가 직접 능동적으로 하는 경우를 나타내고 PP가 오는 경우는 목적어가 어떠하게 당하는 걸 보았을 때 쓰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저 새가 직접 자기가 물 안으로 다이빙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 와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ing 와주면 되지만 오는 절대 안 된다.
PP 형태는 오면 안 된다. dived 안 된다라는 거 잘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 그는 궁금했습니다. 자, 뭐가 궁금했는지가 또 how가 이끄는 의문사절로 시작하죠. 자, 어떻게 뭐뭐 했는지를 그 새가 그 물속으로 어떻게 그렇게 우아하게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궁금했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 how가 이끄는 절이 문장 전체에서 wonder 뒤에 목적어절 역할 잘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의주동 역할도 잘하고 어순도 잘 배열된 거 볼 수 있죠. How the birds entered 잘 와줬습니다. 마찬가지로 wondered니까 entered라고 해서 CJH까지 이쁘게 잘 된 거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방금 정리한 내용 상대 보기로 또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자, 덧붙여 말하자면 자, 이 dive 같은 경우는요. 과거 시제 형태가 dive도 되지만 dove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과거 완료 PP 형태도 지금 과거 시제랑 똑같이 dived나 dove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8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더 많이 연구를 해보았대요. More about the bird. 자, 그리고 나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등의 접속사 나오면은 항상 뭐에 유의해야 된다? 자, 병렬 구조에 유의해야 된다. 자, studied and discovered. 그쵸? 과거 시제. 자, 뭘 발견하게 되었냐면요. 그 새에 아주 길고 좁은 부리를 지금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 핵심 단어니까 big. 잘 정리해주면 새의 부리를 big이라고 합니다. big. 자, 그는 재설계를 했대요. 무엇을 재설계를 했냐라고 하면은 그 트레인의 앞부분을 재설계를 한 거죠. 고속열차에. 자, 뭐 함으로써? 자, by ing 하면은 뭐뭐 함으로써라고 해서 수단이 나타내죠. 자, 그래서 여기 VING로 와준 거 볼 수 있어요. 동명사. 자, 무엇을 모방함으로써? 새의 부리. 여기서의 부리는 어떤 부리다? 길고 좁은 부리예요. 뭐 짧고 뭉툭한 부리 아닙니다. 여기서의 부리는 바로 길고 좁은 부리예요. 이런 부리. 자, 그럼 이어서 가보면요. 요거 병렬 구조 잘 봐주시고요. 20번. 그것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오케이, 축하드릴 일이네요. 자, now 현재는 the new train 그 새로운 열차는 그러니까 재설계된 앞부분이 재설계된 새로운 고속 열차는 여기저기 움직인대요. 자, not only A but also B 또 나왔어요. 뭐 할 뿐만 아니라 자, 더 조용하게 움직일 뿐만 아니라 자, not only A but also B 같은 경우는 병렬 구조 중요하다고 했죠? 더 어떻다? 더 빠르다. 10%더 빠르다. 뭐와 함께 15%더 전력 소모가 줄어들면서도 자, 여기서 이때 travels 같은 경우는 일형식 자동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덧붙여서 쓸 수 있는 말은 그쵸? 부사 표현밖에 더 없겠죠? 그러니까 more quietly가 나오고 자, 병렬 구조에 되니까 여기 이때 faster도 마찬가지로 형용사겠어요? 부사겠어요? 그쵸? 이때 faster 같은 경우는요 부사로 온 거예요. 10%더 빠르게. 자, fast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표현 다 쓸 수 있죠. 자, 형용사로 빠른도 되고요. 자, 이때는 형용사로 쓴 거고 빠르게라는 부사 표현도 가능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빠르게로 써서 이 빠르게의 비교급 형태로 ER 붙은 거 10%더 빠르게라는 표현으로 봐주면 되겠죠? 자, 그럼 다음 주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뭐가 있었냐면 갈고리 열매에서 배운 찍찍이가 되겠죠? 자, learning from bird. 자, 이 bird이 뭐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배울 갈고리 열매예요. 자, 갈고리 열매로부터의 교훈. 무엇을 지금 발명하게 되었냐면 어떤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접착, 고정장치란 뜻이에요. fastener 하면은 고정장치. 우리는 특히나 여기서 찍찍이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했죠. 찍찍이도 일종의 고정장치니까요. 자, 하루는 스위스 기술자인 스위스 엔지니어인 조르지가 지금 was 하이킹을 하고 있었대요. 숲속에서 누구와 그의 강아지와 아주 평화로운 시대,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네요. 자, 이때 우즈 같은 경우는요, 여기 숲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우즈, 숲. 오케이. 산책로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 그는 무엇을 발견했냐면 he saw that 이하를 발견했습니다. 자, 이때 that은 주어 동사 목적어 역할하는 대절이 되겠죠? 자, 이때 that은 접속사 that이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절 온 거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보면 birds were stuck 해가지고 지금 수동태 표현으로 잘 와준 거 볼 수 있죠? 자, 갈고리 열매가 달라붙은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그의 옷과 그의 강아지의 털에 막 이렇게 막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were stuck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특히나 were 부분 보면 아, 여기 있어 과거 시제 나왔으니까 여기도 과거 시제 잘 놔줬구나 라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시제 일치도 유의해줘야 된다. 자,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는 원했습니다. 자, 뭐 하는 것을 원했냐면 알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이 know가 있잖아요. 이 know도 사명식 동사죠. 그래서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와줘야 돼요. 아,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how가 이끄는 간접 의문문이 목적어 역할 하고 있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어순 중요하다라 그랬죠? 그래서 보니까 의, 주, 동, 어순 how that happened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왜 그 갈고리 열매가 내 옷이랑 강아지 털에 붙었는지 알고 싶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happen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자동사로만 쓰이는 동사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되지 않느냐면 was happened처럼 이렇게 수동태 형태로는 불가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능동태로만 쓰이고 지금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wanted happened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상대 보기로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는요 자세히 한번 본 거예요. He took a close look at the birds. 그 갈고리 열매를 자세히 한번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뭐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and 나왔으니까 마찬가지로 병렬 구조 한번 강조해주고요. 자, 뭐라는 것을 지금 발견하게 되었는지가 이렇게 대절로 목적어 나와 있습니다. 자, 뭐라는 것을 발견했냐면 그 bird needles 그래서 그 갈고리 열매의 뾰족뾰족한 부분의 끝부분들이 자, 그 갈고리 열매 그 바늘의 끝부분들이 어땠다? 똑바르지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죠. 자, 이때 that도 마찬가지로 접속사 that이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절 와준 것도 파악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대절 안에서의 주어는 the ends of the bird needles. the ends이기 때문에 여기 복수동사 와준 것도 파악해 줄 수 있고요. 자, 그는 궁금했습니다. 자, 무엇을 궁금했는지가 이렇게 if 절로 나와 있죠. 자, 이때 if도 우리가 이번에 중요한 어법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자, if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뭐뭐인지 아닌지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지만 문법상으로도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해석될 때는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인 거고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될 때는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다. 아주 문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는 어때요? 자, 그는 뭐뭐인지 아닌지 궁금했습니다. 목적어로 쓰였죠? 즉 명사절로 쓰인 거예요. 자, 뭐인지 아닌지 궁금해했냐면 그가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 자, 그것을 어디에 적용할 수 있는지 뭐 하기 위해서 무언가 유용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닌지가 궁금했습니다. 자, 이때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쓰인 것이다? 지금 뭐뭐인지 뭐뭐 하기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닌지이기 때문에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그 중에서도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였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때 if 같은 경우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냐면은 우리 whether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if랑 항상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은 자,
if랑 that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잘 주의해줘야 돼요. 자, if와 that의 차이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if 뒤에는 불확실한 내용이 오지만 that 뒤에는 뭐가 온다? 그렇죠? 확실한 내용이 온다라는 게 큰 차이가 있죠. 자, 왜냐면 뭐뭐인지 아닌지, 뭐뭐라는 것 완전 의미가 다르잖아요. 자, 그럼 if가 와야 되는지 that이 와야 되는지는요, 요 앞에 있는 수로 동사 부분을 잘 봐주시면 돼요. 자, 궁금했대요. 이미 확정되고 정해진 사실을 궁금해하는 사람은 없죠? 아직 불확실한 내용, 즉 뭐뭐인지 아닌지가 궁금해했다 라는 표현을 쓸 때는 wonder if가 와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if 자리다 또는 whether 자리다 잘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봤던 부분 이렇게 정리해줬고요. 자, 그럼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테스트 끝에 그는 마침내 개발을 한 거죠. 몇 가지, 2개의 새로운 소재를 발견했습니다.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공학자가 2개의 새로운 소재를 발명했다는 거예요. 2개. 자, one had. 자, 여기 보면은 자, 2개의 소재를 발명을 했죠. 그 중에 하나는 뭘 가지고 있냐면 많은 작은 needles, 바늘들을 가지고 있었대요. 뭐와 같은 바늘들이냐면은 마치 그 갈고리 열매의 needle 같은, 갈고리 열매가 어떻더라 그랬어요? 많은 needles가 있다라고 했죠. 근데 그 needles의 끝부분이 스트레이트하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needles를 가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 갈고리 열매의 바늘 같은 그 부분을 닮은 아주 작은 바늘들이 한쪽 면에 있었고, 다른 한쪽 면에는 뭐가 있었냐면 the other had a hairy surface. 그 다른 소재는 무엇을 갖고 있었다? 굉장히 털이 많은 표면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아,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those가 쓰인 이유는 뭐냐면 that이 아니라 those가 쓰인 이유에 대해서 보면 이게 뭘 가리키는 거냐면 needles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needles는 복수 명사이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받아주려면 복수 대명사인 those여야지 that이 오면 안 된다는 거 첫 번째로 살펴봐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앞서서 2개의 새로운 소재를 발명했다라고 했으니까 자, 하나는 무엇이고 다른 하나는 무엇이다 라고 할 때, 자, 지금 2개의 소재가 나왔고, 자, 이미 하나를 말해줬죠. 그럼 이 나머지 하나를 지칭할 때 우리는 이 나머지가 하나니까, 자, other과 others 중에 뭐여야 된다는 건 파악할 수 있냐면 other이어야 되겠죠? s가 붙으면 안 되니까, 나머지 하나니까. 그리고 나서 2개 중에 나머지 하나가 이제 특정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자, 만약에 특정 불가능하면 on이 붙으면 되고, 특정 가능하면 the가 붙으면 되거든요. 이 경우에는 특정 가능한 나머지 하나이기 때문에 the other이 와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the other이 와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거, 자, 여기서는 the other만 가능하다. 다른 하나인데 다른 하나이면서 특정 가능한 다른 하나니까 the other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needles니까 those를 붙으려면 여기는 those밖에 못 온다라는 것도 봐주시고요. 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3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할 때? 그것들이 서로 이렇게 압축이 될 때, 압착이 될 때 그것들은 뭐가 되냐면 they became a very good fastener. 아주 좋은 고정장치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자, fastener, 고정장치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왜냐하면 우리 fastener이라고 할 때 fasten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거는 무엇을 고정하다, 고정시키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er 붙은 거니까 고정장치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보시면, 자, 그러니까 이 공학자가 개발한 이
끈끈이라고 해야 되나? 이 고정장치는 뭘 뿐만 아니라 아주 강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편했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자, 마찬가지로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으로 지금 not only A 구문이 여기죠. 형용사 와준 거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to use가 나왔어요. 자, 이 표현은 뭐냐면 사용하기에 쉬운인 거죠. 자, easy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부사적 용법으로 나왔고, 특히나 어떤 용법으로 사용한 것이냐면은 easy라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수식 용법으로 쓰였구나 아직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상대속이를 한번 정리해 보면 여기는 형용사 와야 되겠구나 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보면요, 그때 이후로가 되겠죠. 자, 그때 이후로 많은 사람들은요 have used his invention, 그의 발명품을 사용해 왔대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가 나와 있죠. 자, 여기 보면은 since then, 그때 이래로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have used라는 현재 완료시켜 와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현재 완료의 4가지 용법 중에 뭐랑 가장 맞닿아 있다? 그렇죠, 계속이랑 가장 맞닿아 있다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또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사용되어지는 거니까 BPP 와줬죠. 자, 어디에? 지금 옷에, 그리고 옷에, 그 다음에 신발에, 그 다음에 백에도 사용되었다. 가방에도 사용된 걸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 using, BPP가 와야 되니까 ing 오면 안 된다. 자,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을 사용한대요. 자, 뭐 하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게임을 하기 위해서, 경기를 하기 위해서도 사용한대요. 자, 이때 to 같은 경우는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부사적 용법이겠구나. 그러면서도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어때요? 목적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었구나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in space, 우주에서 중요한 거 나옵니다. 이때 it은 우리가 방금까지 논했던 찍찍이가 되겠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자, 찍찍이는 또한 뭐뭐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물건들이 뭐 하는 것을 방지한다? 우주에서 둥둥 떠다니는 것을 방지한다. 저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 남았죠. keep things from ing 라고 해서 A가 뭐뭐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다, 막다라는 표현으로 우리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인 거잖아요. from ing. 자, A가 뭐뭐 하는 것을 막다라는 표현이죠. 자, 이때 keep 대신에 써줄 수 있는 표현이 뭐냐면 prevent도 올 수 있고 아니면은 stop도 올 수 있다라는 거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ing가 와줘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자, there is nothing useless in nature. 자, 뭐가 없다? 자, 자연에는 완전히 쓸모없는 것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thing으로 끝나는 부정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준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을 해준다. 자, 우리는 단지 뭐 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 have to become curious and 자, 이때 ask는 어디에 걸리는 거냐면 have to become and have to ask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라고 끝맺음을 하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A 보시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는 지금 나는 기계를 만드는 데는 실패를 했죠. 자, 네이처 같은 경우는 그 디자인을 카피함으로써 네이처는 사람들로 하여금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자극을 한다, 영감을 준다. 맞는 표현이고요. 자, 3번. 자, 첫 번째 고속열차는 문제가 있었죠. 터널에 진입할 때 너무 큰 소음이 났다는 것. 자, 4번은 뭐를 관찰함으로써 새가 물속에 다이빙하는 걸 관찰함으로써 영감을 얻은 거지 나무 위에 탁 착륙하는 걸 보면서 영감을 얻은 게 아니었고요. 자, 5번 보면요. 자, 지금 새의 부리를 리디자인한 거죠.
그랬더니 15% 전기 소모가 적어졌잖아요. 그래서 false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6번 보면요. 자, 지금 이 끈끈 찍찍이를 발명한 스위스 공학자는 뭐로부터 영감을 받았냐면, 자, 갈고리 열매가 그의 옷이랑 강아지에 들러붙은 것으로부터 영감을 받았죠. 자, 그 다음에 그 갈고리 열매의 그 뾰족뾰족한 갈고리 같은 경우는 새로운 타입의 고정장치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자, 그 고정장치 누구에 의해서? 이 스위스 공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찍찍이는요, 클로즈랑 슈즈에만 쓰인다? 아니죠. 일단 bags, 가방에도 쓰이고, 심지어 어떤 게임을 하는 데도 쓰이고, 우주 공간에서도 쓰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false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주 공간에서 이 찍찍이는 뭐 하는 데 사용되어진다? 물건들이 둥둥 떠다니는 걸 방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관찰하고 질문하는 것, 네이처에 대해서. 이것은 유용한 발명으로 이끌 수 있다. 자, 맞는 표현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문법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A 보시면, 자, the way how. 안 쓴다라고 했죠. 관계부사는 the way라는 선행사랑 얘는 생략 없어져야 됩니다. 자, B 보시면은, 자, not only A but also B 나올 때는 항상 여러분들 병렬 구조 유의하라고 했어요. 자, people use nature, people imitate 맞는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그는 그 새가 어떻게 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했다. 자, 의주동 어순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how birds could fly 해야 되겠죠? 자, 어순 때문에 틀렸고, D는 despite 나왔는데요. 자, his invention was not successful. 절이 나왔죠. 그래서 despite라는 전치사가 아니라 접속사로 같은 의미를 가진 even though 또는 although 같은 표현이 와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단 이 윗부분에서 틀린 거 찾아주면 A, C, D 틀렸다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C 보도록 하겠습니다. C 보면, 자, 앞에 and가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항상, 그쵸, 병렬 구조 유의해줘야 되겠죠. 자, walk up 이니까 여기도 cause가 아니라 caused여야 되겠죠. 이 틀렸고요. F도 보면 의주동 어수 틀렸죠. F는 지금 how they could reduce가 와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one of 복수명사 잘 와줬고, 그 다음에 주어는 원이니까 지금 was로 스위치 잘 된 거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는 보았다. 자, 뭘 보았냐면 그 새가 조용히 빠르게 그리고 조용히 워터 안으로 다이빙 하는 것을 본 거잖아요. 자, 목적격 보어에 이때 TP가 아니라 dive라는 동사 원형이 오거나 아니면은 diving이라는 ing 꼴이 와줘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I 보시면요. 지금 그 새로운 열차는요, 운행을 했습니다. 더 조용하게 운행했을 뿐만 아니라 10% 더 빠르게. 자, 여기서 더 와줄 수 있는 표현은 지금 부사가 와줘야 되겠죠? quiet이 아니라 quietly가 와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 찾아보면은 이게 E였죠? 자, E 틀렸고, F 틀렸고, H 틀렸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였죠? I까지 틀린 거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4개 이쪽 부분에서 골라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문법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A 보시면 자, happen은 절대 뭐로 안 쓰냐면 이렇게 수동태로 안 쓰이니까 was 지워주고요. how that happened라고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 보시면 자, 지금 he took a closer look at and noticed. 아, 여기 잘 와줬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라고 할 때 접속사 잘 와준 거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뭐라는 것을 알아차리다 같은 경우는요, B 같은 경우는 뭐뭐라는 것, 즉 확정된 사실을 알아차린 거고, 그런데 C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는 궁금해했다. 자, 궁금해한 것은 아직 뭐인지 아닌지 불확실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대시 아니라 여기 와야 되는 접속사는 if나 whether이 와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T 보면은 여기서 that이 와줬는데요. 여기서는 가리켜야 되는 표현이 neither잖아요. 그러니까 대시 아니라
does가 와줘야 됩니다. 복수를 가리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D 틀렸고, 자, 이 부분 보면, 자, 그것들이 서로 접착이 되었을 때, 꾹 눌렸을 때니까 BPP 잘 와준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F 부분은요, not only A but also B 부분이죠. 자, 형용사여야 되기 때문에 easily가 아니라 easy로 와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G는 이것은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BPP 잘 와줬고요. 자, 그 다음에 H 보시면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호기심을 갖는 것이다 라고 할 때 become은 이 형식이니까 이 형식 동사니까 형용사 보어 와줘야 돼서 curiously가 아니라 curious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틀린 거 보면 자, A 틀렸고 C 틀렸고 D 틀렸고 F 틀렸고 H 틀렸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법까지 살펴봤어요. 자, 그럼 우리 랩업 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본문. 자, 자연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새가 하늘을 나는 모습이나 식물이 스스로 깨끗함을 유지하는 방식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연을 단순히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을 모방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는데 그는 새의 비행을 관찰하고 이를 기록하며 하늘을 나는 기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비록 그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후 많은 이들이 자연의 능력을 본떠 다양한 혁신을 이루어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진 고속열차는 터널을 지날 때 발생하는 큰 소음이 문제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자들이 고민하던 중 한 기술자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빠르고 조용하게 물에 뛰어드는 새를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새가 긴 부리를 이용해 소리 없이 물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기차 설계에 적용했습니다. 새의 부리를 본뜬 새로운 디자인 덕분에 기차는 더 조용해졌을 뿐만 아니라 속도는 10% 더 빨라지고 전기 소모도 15% 줄어드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속열차 같은 경우는 지금 새의 부리를 본떠서 더 조용해졌을 뿐만 아니라 속도도 늘어나고 속도도 증가하고 전기 소모량도 줄어들었다는 거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찍찍이 보도록 할게요. 자, 스위스의 기술자 조르주 드 멜스탈은 산책 중 옷과 강아지 털에 붙은 갈고리 열매, 즉 BURR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는 열매가 붙은 원인을 분석하면서 그것을 모방한 새로운 고정장치 fastener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실험을 거듭한 끝에 갈고리 모양의 바늘과 털이 많은 표면을 가진 두 소재를 만들어내고,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두 소재를 만들어낸 거예요. 한쪽에는 갈고리 모양의 바늘, 그러니까 갈고리 열매의 바늘을 닮은 거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엔 어때요? 털이 많은 표면인 거죠. 즉, 이 털이 많은 표면이 가리키는 건 뭐냐면은 자신의 옷과 강아지 털, 섬유 같은 거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잘 붙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 두 가지를 닮은 두 소재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를 눌러 붙이면 강력하면서도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고정장치인 찍찍이를 발명했습니다. 이 발명품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우주 공간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은 그 자체로 무궁무진한 발명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관찰하고 질문할 줄 아는 태도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까지 잘 배워봤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지문에서는 자연을 모방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의 시도. 우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인트로 부분에 나왔죠. 비록 그의 시도는 실패했지만 그러고 나서 두 가지 중요한 발명품 나옵니다. 첫 번째는 고속열차의 앞부분,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쓰는 찍찍이가 되겠죠. 여러분 내용 정리 잘 해주시고 문법 정리까지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